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서점에 나왔어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뭐 학습지라던가 문제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선택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만의 방법, 그걸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가도록 하죠. 다양한 책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물리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5가지 책을 선생님이 랜덤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뭐 그냥 뽑아온 거예요, 보이는 것만. 그럼 우선 첫 번째 선생님이 이제 선택하는 기준, 이게 이제 공부하는 책이잖아요. 첫 번째는 부피입니다. 책의 두께가 가장 얇은 거를 선택을 해요. 그 이유는 두꺼우면 우선은 부담이 돼요, 공부하는데. 그러니까는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고, 그리고 그거를 좀 빨리 성취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양이 많으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 부피가 너무 크지 않은 책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나한테 맞는 책이냐 아닌가, 이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아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아는 내용을 2책 혹은 3책, 4책을 동시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얘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같아요. 거의 같은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봤을 때 나한테 이해하기 좀 깔끔하다, 혹은 이게 조금 굉장히 잘 쓰여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내서 책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책 A 같은 경우에는 한 관성 좌표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 다른 관성 좌표계에서 볼 때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닐 수 있다. 두 번째 책 같은 경우 B 같은 경우에는 한 좌표계에서 동시인 사건이 다른 좌표계에서 관찰할 때 동시인 사건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둘 중에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어느 게 좀 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에 더 쉽게 접근하고 있는지, 쉽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아까 읽었던 것 중에서는 B가 좋아요.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B가 조금 더 잘 들어와요. 간단하게 잘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 그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좋다고 하는 책 있죠. 그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책들, 그런 거 위주로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여러분에 맞는 책을 선택하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책들도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단원별로 그 저술하는 선생님들이 다 다릅니다. 한 책을 다 모든 단원을 한 선생님이 다 저술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의 복불복은 있으나 어떻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좀 찾아나가면서 책을 선택하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효율이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선택하는 법 말씀드렸고, 이 책들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문제집 추천이거든요. 근데 좋은 문제집은 가장 그 시험에 적합한 문제집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기출입니다. 기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한 가장 중요한 수능, 그렇죠? 6월,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다 그 교육과정 평가원의 그 사이트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책으로 묶어서 있는 것보다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인쇄해서 풀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조건이 선생님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양이 많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너무 두껍잖아요. 이 기출을 모아놓은 책들의 두께는 어마어마합니다.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한 장, 두 장짜리를 인쇄해서 그때그때 풀어보는 거를 선생님이 추천합니다.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 공무원 시험도 어떤 특별한 책, 공무원 문제집 이런 것보다는 기출문제 위주로. 그 선생님이 사이트에 기출문제 풀이를 올려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시험을 대비할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다? 기출문제입니다. 어떤 기출이든 그 기출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출제자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출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누가 출제하냐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분이 어쨌든 처음에 기출을 만들어냈다. 어떤 시험에 대한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러면 그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출제자가 똑같이 그 다음 출제자가 그거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선생님이 책을 선택하는 방법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했죠?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누가 그거를 기술하느냐 혹은 어떤 출판사가 이걸 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나로 가져가면 돼요.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하는 걸로 선생님은 적절한 분량과 그 다음에 같은 내용도 내가 이해하기 쉽게 잘 표현된, 잘 기술된 그러한 책을 선택하면 바로 나만의 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책으로 공부를 해서 훨씬 더 공부의 효율을 높인다. 이것이 바로 좋은 선택, 좋은 책을 선택하는 선생님만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문제집, 좋은 문제들을 추천해달라는 친구들에게 선생님 뭐라고 말씀드렸죠? 각각의 시험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야말로 최고의 그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다. 그래서 기출 문제들 위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책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화책